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와는 좀 다르게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스닥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좀 부침이 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근 코스닥이 좀 들어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780포인트 선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요. 사실 증시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경계감, 어떤 피로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 자체도 전고점을 뚫어서 추세 전환을 우상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상승장 동안 시세가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일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주가가 잘 못 갔던 기업들, 물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실적이 전제 조건으로 받쳐주는 기업들에 한해서만 접근을 하신다면 어떤 가격적인 부담도 좀 덜 되실 것 같고요. 지수가 하락해도 하방 경직성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좀 바닥에 있는 기업들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올해 계속적으로 경기 불황기, 경기 불황 자체가 기간이라든지 진폭이 어느 정도일지에는 사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온다고 기정사실을 놓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종목 장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기업도 있고요. 좀 부진한 기업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22년 연간 실적이 어땠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원분들에게 성과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부임할 CEO를 위해서 이번에 빅베스로 비용을 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의뢰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은 잘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셔야지 지수가 올라갈 때 더 큰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수도 좋고 기업도 좋습니다. 제가 채널이라든지 또는 노란톡을 통해서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기업들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은 월등히 좋고요. 기술적으로는 바닥에 있어서 부담 없는 기업들 좀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텐데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거기는 제가 장전에 시장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게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유가 그리고 공포지수가 갈 수 있는 빅스 이런 내용도 좀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동향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어떤 방향성 잡는 데는 좀 도움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도 고가고요. 순차적으로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도 좋습니다. 노란톡도 좋으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째 강의고요. 말 그대로 수급 분석이라고 좀 강의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라고 하면 주요한 주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겠고요. 아무래도 주포가 될 수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수급들의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수급이 또는 거래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사실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급 동향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앞으로의 좀 주가의 방향성도 좀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분석은 실적 분석에 대한 플러스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으로 좋은 자리를 찾고요. 요거는 좀 부가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서 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들 또는 내 계좌를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기법과 투자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드렸던 부분들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수급 분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 자체가 지난 고점을 뚫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한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자체도 일반 개별 기업 놓고 본다면 이전 고점이었습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 치고 올라갔다고 한다면 강의 드렸던 부분이죠. 그렇죠? 1차적인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다. 두 번째 반등은 실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런 기업들 2차적인 상승은 결국 실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도 싼지 이 부분을 열심히 보셔야겠죠. PER 매우 중요하니까 오시면 제가 이 부분 알기 쉽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주가와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테크니컬한 투자 기법인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고요.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어느 타점을 잡느냐 이 부분을 바로 기술적 분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 더 좀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급 분석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급이란부터 먼저 좀 정의를 내려볼게요. 매매 주체들의 종목별 매매 동향이죠. 그래서 매매 동향이라는 건 거래량이 될 수도 있고요. 거래 대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개인과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거래량, 거래 대금들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결국 이거를 수급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란 개념은 반드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한 투자 주체들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가 좀 이렇게 박스를 주가 자리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거의 1월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산 거고요. 뭐 일시적으로 하루 정도씩 매도세는 있었지만 궁극수 놓고 본다면 매수세가 강했다는 거죠. 주가 흐름 볼까요? 1월 10일 날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3,500원이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얼마인가요? 63,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가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일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래량 기억나시나요? 거래량이 비례되는 게 결국 주가고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에 좀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코스피 내에서 시총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코스피 시총 비중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당연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기업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일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 분위기가 투심이 살아났다는 것은 결국 그와 관련된 업종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심도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수급이라는 걸 통해서 좀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수급을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해당 업종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1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는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되고 있는 사업부가 있을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지금 안 좋은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결국에는 지금 디램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까지도 그렇죠, 기록할 정도로 안 좋았다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건 사실 미래 6개월 부분들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주가가 1월 달에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 투심,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투심들도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심이란 부분들 그리고 수급이란 부분들 투자할 때 좀 같이 체크해 보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 기간 수급을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 제가 얘기 드렸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겠죠.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이 주요 투자 주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기관의 투자 주체 또는 투자 주체별 성향들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관에 대한 수급들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주요하게 좀 볼 것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주체 세력들은 단기적인 좀 자금 운용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세를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투심이 되고 수급이 되는 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 기관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와 투시움과 금융투자는 매도세가 좀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세력들이 좀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 흐름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1월 달 중에서 가장 높았던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64,600원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 1,000원 정도, 1,500원 정도 내려온 상태인데 2월 8일 종가 기준으로는 63,100원이었다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기간별로 수급을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 동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연기금, 그렇죠? 연기금은 좀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라는 거는 어떤 보험료를 받고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보험이라는 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형태가 될 텐데 단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과 은행과 연기금들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 성향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금융투자와 투신과 사모보다는 조금 더 단기적인 좀 운영을 가지고 간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투자 주요 주체들이 있고 기관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수급 분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수급 분석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라도 주가는 뭐 세게 반등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자체로 주식 그 주가가 올라가는 실마리를 찾는다? 이 부분은 사실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5거래일 정도 특정 주체,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근데 실적도 좋은데 기술적 위치도 낮다.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수급 분석에 대한 핵심은요. 오늘 얼마 샀다 이런 건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며칠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안점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실제 사례, 뭐 20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산다거나 또는 10거래일 연속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강하다거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어땠는지 물론 다른 여타 실적이 안 좋은데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업들을 완전히 다 배제시킬 거고요. 제가 지금 최근 거래일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선별해서 흐름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60분봉 차트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외국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제가 가져온 건 사실은 아무래도 수급에 의해서 빨리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은 약간 미드 스몰 캡, 전 중소형주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보다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들은 코스닥에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기업 또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기업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연속적으로 샀던 기업들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적을 토대로 가져온 기업들을 5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제일 많이 15개월일 연속으로 샀던 기업은 외국인이 JYP
엔터고요. 이 기업은 보시면 지수랑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 위치 부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3박자를 놓고 다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기업은 반도체 기업이죠.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좀 오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 분위기 안 좋은데 주가가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들 같이 좀 검토를 해보겠고요. 엠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생소한 기업이기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자료를 좀 준비해서 보니까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11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세 번째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많이 산 기업 좀 가져왔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골프존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기업들, 뭐 진단키트주도 있을 것 같고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기업들, 제가 얘기 드렸던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단키트주도 4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근데 골프존도 사실 야외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큰 유행을 했었죠. 뭐 골린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골프존에 대한 기업들 실적을 보고요. 과연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기업인지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보면서 네 번째 기업을 좀 사례를 가져왔고요. 다섯 번째는 DR잼이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섹터에 좀 포진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1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오늘 이 5개 기업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샀던 기업들 60분봉 차트로 어떠한 좀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죠. JYP 엔터라는 기업이고 배당도 너무 잘해주고요. 그리고 실적도 너무 꾸준히 잘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많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부터 좀 볼게요. 사실 2019년, 20년 실적이 그닥 정체가 되어 있었죠.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K-팝에 대한 어떤 팬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K-팝이 가지고 있는 이 위상들은 절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 실적이 바로 21년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고요. 오프라인 콘서트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팝에 대한 팬덤이 일본 시장이나 또 글로벌 유럽이나 남미 시장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음반 판매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년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22년에는 더더욱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부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콘서트 표의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프라이스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수익성이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대표적인 엔터 회사들의 아티스트들의 표는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과 수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2021년 매출액은 2천억 원이었지만 그렇죠?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좀 했고요. 그리고 22년 3,400억 정도 실적과 영업이익도 2배 가까이 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게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샀던 어떤 포인트 시작 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월 16일 날 처음 다시 한번 매수세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 파란색 선이 20일 이평선인데요. 일시적으로 이탈은 했겠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15개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연속으로 가장 사고 있는 기업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JYP의 주가 흐름은 이 시점부터 사실 그때 일전에 저희가 강의도 드렸지만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요. 주가는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거는 단기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중기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강하다. 내려오더라도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 캔들이 20일 이평선 부근으로 올 때마다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완만하게나마 지금 추세를 좀 돌리고 있고요. 다시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물론 지금 거의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같은 경우는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이고요. 언제든지 시세가 나와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훌륭하고 퀄리티가 높은 기업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처음 매수를 시작하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60분 보고 좀 디테일하게 본다고 한다면 한 5거래일 정도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과감하게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1월 26일 정도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기업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의 수급 흔적을 보면서 체크해 볼 기업입니다. 바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파크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투심 너무 안 좋죠? 업황 분위기 안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동안의 횡보를 마치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실적은 22년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312억 원이 나왔고요. 21년에는 176억 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한 7, 80% 정도 실적 성장을 한 거죠. 반도체 분위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기업들은 업종과 업황과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선 13일부터 17일 이 거래일 동안에는 매도세였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수급을 매수세로 바꾸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지금 13거래일 연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한번 시세를 분출했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계단식으로 슈팅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 슈팅에 대한 근거도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분 놓고 보시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횡보한다고 했을 때 대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타이밍들이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이 많다 좋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된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살 때 좋은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잘 잡자. 60분 봉을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계속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18일부터 매수되었기 때문에 5거래일 정도였으면 딱 이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을 것 같고요. 거래량도 그 뒤로 큰 폭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또 추가적인 상승은 이 60분 봉상 캔들이 또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의 주가가 작년 실적 또는 올해 예상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열심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실적 좀 다 같이 좀 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숙닥시킬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저랑 좀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주입식으로 공부도 한다든지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채널 추가하시거나 또는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바로 됩니다. 장 전에 제가 국제 유가라든지 뉴욕 증시라든지 환율 그리고 아시아 증시 동향들을 분석해서 드리니까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 좀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 실적 월등히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은 기업들,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들 공부하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이들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부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기업을 좀 사례를 보면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좀 진입하는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하방 경직성은 튼튼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훨씬 많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열심히 보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수급과 같이 복합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 뭐 엄청난 투자 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종목을 사서 모든 종목을 수익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세 가지 포인트는 최소한 검증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기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노라는 기업입니다. 엠노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21년, 22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65억 또는 그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정말 플랫하게 영업 실적을 거둬냈던 기업인데요. 23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일 연속적으로 2월 8일 기준으로는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좀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처음 매수세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당시에 시가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가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는 거죠. 눌림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장기 이평선에서 단기 이평선이 돌아설 때 캔들이 이런 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방 경직선의 튼튼해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스킬적으로 설명드렸던 기술적 분석을 접목시켜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0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고요. 일시적으로 이탈했지만 이번에는 6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었고 1월 20일 외국인의 첫 매수세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아마 공략 급소를 좀 잡아본다고 한다면 1차적인 부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 타이밍은 놓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타이밍을 보시게 된다면 구름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캔들이 21평선을 크게 돌파하고 지지받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시금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오늘 강의 드리는 건 다 60분봉 차트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20년부터 22년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주가가 끌어올리는 건 23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들이 좀 끌어올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목 자리를 어디서 만들어줄지, 그렇죠? 여기 60일 이평선이 될지 120일 이평선이 될지 한 가지 더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열심히 찾아보시면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건 회사 내부이냐 아닌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자체가 그동안에 좀 꾸준히 성장을 했었고 물론 성장은 못했지만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가 튼튼한다든지 올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실적이 반영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23년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많이 연속적으로 샀던 기업은 골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똑같이 한 10일 정도부터 계속적으로 샀던 부분이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보시면 1월 20일이 첫 외국인 매수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20일 이평선, 그렇죠? 이렇게 되고 60일 이평선, 눌림목 자리에 대한 기간 조정을 상당히 오랜 기간 받고 있죠. 그렇죠?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주가는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이 회사의 실적이 22년 컨센서스대로 1,673억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실적에 대해서 기인하며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60분 보면은 밑꼬리가 긴 망청 캔들이 연출이 됐었죠. 이 뜻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겠다는 힘을 보여줄 수 있는 히든 캔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적이 4분기 무난하게 나와서 21년 대비해서 22년 실적이 성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설명드렸던 외국인 수급 주체와는 다른 방향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좀 다시 한번 가져가 보면 매수세 이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엠노도 마찬가지였고요. 파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세가 시작되고 나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골프존이라는 기업은 횡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흘러갈지 결국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냈습니다. 사실 타이밍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겠죠. 근데 다시 여기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실적이 될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발표 일정 잘 체크하시면서 동사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컨센으로는 충분히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보다는 현재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는지에 대해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실적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이제 골린이라는 그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유행을 했던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놓고 본다면 점진적인 상승, 물론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는 없겠지만 완만한 우상향하는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 중에 좀 다른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연속적으로 사는 5번째 뭐 좀 마지막 종목이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도 흐름은 그동안 얘기 들었던 종목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1월 26일 날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다음날 거래일, 다다음날 거래일까지 주가는 단기간에 좀 빠르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강의, 그쵸? 눌림목이었죠? 눌림목 자리들 딱 좋은 자리였죠. 그때 외국인은 잘 샀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한번 났다가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를 만들었고요. 기간 조정을 세게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캔들이 하나 좀 괜찮은 게, 그렇죠? 매우 힌트가 될 수 있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몸통도 좀 크고요. 캔들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캔들에 대한 몸통 밑꼬리도 장기 이평선을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이건 60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이 1시간 동안에 이 망청 캔들에 대한 흐름을 보자면, 그렇죠? 이렇게 쭉 주가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온 거죠. 강하게. 이 1시간 만에 엄청난 큰 주가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최근 들어서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물론 제가 나중에 강의 드리겠지만 이거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거는 눈에 익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자리들 또는 외국인이 26일부터 계속적으로 매수하는데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자리들 조금 더 골프존과 이 부분을 접목시켜 본다면 똑같은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요. 다시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보일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기술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뭐 3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퀘스천 마크고요. 한 5개월 정도 5거래일 연속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실적도 좋은 기업인지 또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기업인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대한 힌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RGM이라는 기업을 보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에 영업이익은 230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주가는 실적이죠. 실적은 반토막이 났죠. 20년에 영업이익은 230억이었고요. 21년에 영업이익은 124억이었습니다. 안 봐더라도 주가는 20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겪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21년을 원년으로 또는 기저효과로 누릴 수 있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를 우상향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60분봉으로 봤기 때문에 매우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 이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들은 22년 실적은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23년 실적을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실 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세고 시작해서 한번 시세 났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사는 이 매수세에 있었던 그 시초가를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세 났다가 조정받고 기간 조정 받으면서 망치형 캔들 나오고 그대로 2거래일 만에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계속되는 매수세에 대한 동향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놓고 본다면 바로 이런 자리들은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되는 자리들이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기업들은 부담스럽죠.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에 계단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자리들은 충분한 매수 급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나 그리고 DR젠도 이런 기간 조정을 보이는 자리들 실적이 좋은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한 매수 타이밍과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접근 방법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샀던 기업들을 5개 종목을 좀 추출해서 좀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기관들이 좀 사는 기업들,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는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고 시세가 났던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한번 시세가 분출했다가 조정받는 자리들 여러분들은 그 타임에 좋은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추가는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입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설명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서는 관심 있게 보실 종목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지 않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더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같이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이든 채널이든 뭐든 좋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의 수급들은 어떤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례 기업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코스닥은 기관에서 사는 연속적으로 매수한 종목 한 7종목을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FN 가이드라는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 정보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판매를 하고 솔루션하고 ETF에 대한 기초 지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무형의 투자 컨텐츠를 제공하고 회사다 보니까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렇죠?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은 회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은 역성장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2019년에 28억, 그렇죠? 20년에 44억, 그리고 재작년에 51억, 작년에 61억.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이 역성장하지 않은 기업. 이 기업이 기관이 첫 번째 매수세를 드리고 나서 어떠한 주가 흐름들을 흘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지금 25거래일 연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1월 2일 시작했고요.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사고 있네요. 기관이. 보시면 주가는 한번 올랐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무한정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조정이라는 건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의 조정은 겁내실 필요가 없다.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더 싸게 사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외국 기관이 계속적으로 지금 25거래일 연속 사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60분목 차트를 놓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이때 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겠죠. 5거래일 연속적으로 샀을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실적도 좋네요. 근데 20일 이평선을 살짝 깨긴 했지만 또 투자, 그렇죠. 살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은 또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121평선의 주가가 지지를 받았는데 과연 주가 흐름이 60분봉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크와 검증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도 보시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좋은 타이밍들을 찾는 방법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수급적인 부분 지금 25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때 이후로 기관이 안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에 두시고 지금 현재 주가도 지난번 1월 2일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온 상태지만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지 분석까지 가미가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하고 스마트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수급적으로 좀 볼 기업은 재룡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전선 관련된 기업인데요. 사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많이 했어요. 이쪽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뭐 LS전선 아시아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좀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 중에 실적 잘 나온 기업은 재룡전기라는 기업이고요. 재룡산업도 같이 좀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은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년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동안 최근 3개년 동안 없었던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전선 섹터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같이 좀 커플링 되면서 주가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간 설명드렸던 눌림목 자리에 포인트가 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인 거죠. 장기평선에서도 캔들이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월 19일부터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양 주체 모두 매도세를 보였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금 좀 쉬었다가 외국인과 또는 기관의 수급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좋은 눌림목 자리인지를 체크하시려고 한다면 수급적인 분석도 같이 하셔라. 그러면 투자에 대한 또 확률들도 높여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항목에 써놓은 거는 현재 60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장기 이평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차적인 시세를 분출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지금의 이 조정이, 이 저점이 지난번보다 저점보다 높게 형성됐다고 한다면 N자 패턴이라든지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재룡전기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매우 공부하시기엔 좋은 타이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고 있는 세 번째 기업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인데요. 주가 흐름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이 사고 있는데 바로 1월 19일이 첫 스타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갭상승을 하고요. 아마 이 당시 자체가 특정 사모펀드에서 공개 매수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가격이 19만 원이었습니다. 보시면 딱 그 부근 언저리에서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핸들링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부터 볼게요. 실적 본다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성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배 성장했고요. 2020년에 2019년 대비해서요. 2021년은요. 거의 한 7, 80% 정도 성장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22년에는요. 거의 또 7, 80%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 물론 동사 같은 경우는 횡령 이슈도 있었고요. 회장님 보험금 대납해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잡음도 많았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라는 게 이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서 9만 원대에 있었던 주가는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100% 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번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한다고 한다면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될 거고요. 이 뜻은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보다는 조정받는 자리들을 공략하셔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지만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횡보세, 이 기간 조정을 마치고 나서 주가 흐름들을 어떻게 흘러갈지 또는 기간의 수급, 매수세가 어디까지 계속될지도 봐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적은 이미 검증 끝났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현재 실적 대비 저평가되는지 분석을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면밀하게 보신다고 한다면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지금 주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사실 단기간에 그리고 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숙달적으로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머리에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숙달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식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노출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비공개 정보를 불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고요. 주식시장은 100% 합리적인 시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초과 이익을 거둘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살짝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은 잘 사는 타이밍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내가 노력한 만큼 합리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곳, 뭐 다른 것 다 떠나서 뭐 학연, 지연을 모든 걸 떠나서 주식시장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시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 스터디들을 열심히 하셔라. 그 얘기를 좀 잠깐의 좀 팁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외국 기관이 계속적으로 사지만 주가 흐름은 횡보다 되게 독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업은 VTGMP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에서 화장품 제품이 좀 많이 잘 팔리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2021년에 영업이익은 264억 원이었는데요. 올해 작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4분기에 일본 시장에서 이 화장품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좀 올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11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됐던 1월 20일 그리고 나서 5거래를 지난 정도 이 시점에서 60일 이평선에서 주가를 지지받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눌림목 자리를 만들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정배열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면서 주가는 위로 올라갈지 결국 그 힘은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년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지를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차적인 약간의 시세가 나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다음에 큰 상승, 그러니까 이전 고점인 5,900원을 넘어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드렸던 기업주 중에서 실적 패턴은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5거래 정도 샀을 때 이런 기업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만 눈에 보이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기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기업인데요.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21년에 영업이익은 25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21억이고요. 그러면 결국 엄청난 지금 실적을 폭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기관이 매수세를 시작한 건 1월 25일이었고요. 근데 힌트가 또 있습니다. 기간에 대한 패턴도 외국인과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 분출 후 지난번 그 첫 시작됐던 시초가를 깨지 않고 장기 이평선 지지받았는데 망치형 캔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평선 돌파한 흐름 나오다가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 지금은 재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은 10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4분기 실적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보시면 이때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시세가 좀 분출되긴 했었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이 회사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센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컨센에 준하는 실적만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26번째 이제 강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저는 제가 겪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리드 타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문자입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까 제가 강의하기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조정이 좀 큽니다. 그래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수익난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